제가 늘 시골에서 작업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한 14, 15년 전에 이 땅을 구입해서 작업장을 질 때 천장 높이를 좀 높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6m 높이로 작업장을 짓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일단 작업장이라는 건 어떤 환경인데 그 환경이 작가한테 어떤 미치는 영향은 꽤 큰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제 생활 터전이면서 놀이터인데 저한테 아주 좀 이렇게 편리하고 안락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좀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. 일단 크기가 좀 커졌습니다. 작품 크기가. 공간이 넓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규격의 작품을 할 수 있게 돼서 일단 작품 만족도가 좀 있었습니다. 내용은 뭐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. 근데 그 작품이 커지면서 생기는 어떤 밀도라든지 구도라든지 질감이라든지 하는 그런 조형 요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죠. 그래서 화면에 대한 그런 접근 방법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. 그림이 이루어지는 그 조건 중에 그 조형 요소라는 게 있죠. 그 중에 선, 색, 질감, 명암, 뭐 구도 이런 건데 이 중에서 저는 그 선하고 질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. 왜 그러냐면 그 사진이 발명되고 나서부터 회화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긴 게 형태를 어떻게 바꿀 건지. 이 사실적인 그림은 사진이 다 하던데 그거하고 또 질감이라는 거는 사진이 갖지 않는 걸 갖고 있는 거죠. 회화에서의 질감은. 그리고 또 질감이 갖는 물성이 갖는 어떤 힘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론 물감만 가지고도 가능하죠. 근데 저는 물감과 또 돌가루라든지 아니면 적당한 어떤 그런 나무 조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잘 버무려서 작업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있는 그림 같은 건 이게 다 돌가루로 다 만든 질감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할 때도 그 돌가루가 갖고 있는 무겁고 둔탁한 어떤 물성을 어떤 도구로 또 쓸 거냐라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도구를 또 만들어야 되고.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 어떤 유능한 목수가 된 분들은 연장도 자기가 맞는 연장을 만들어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작가도 아무래도 이제 그 재료를 만들고 도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재미난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그 동양에서 어떤 상생이라는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죠. 이게 뭐 불교 용어에서 나온 거지만 결국은 네가 있어야 나도 있다는 얘기고 더불어서 이게 공존해야 된다는 건데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그렇게 편의감 있고 우열이 있고 이런 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게 아닌가.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변에 갖고 있는 사소한 것들도 나한테는 항상 소중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심지어는 그 새 이렇게 울음소리 같은 게 저희들 정신 건강에도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또 사소한 어떤 풀, 꽃 이런 것도 잘 보고 거기서 어떤 감흥을 느끼면 삶의 어떤 그 희열도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서로 우열은 없다. 다만 저마다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을 서로 인정해주고 다 같이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새라는 생명체가 갖고 있는 어떤 조용성도 상당히 아름답고 그 다양성이 뭐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? 그럼 물론 그 상징적으로 그 새가 갖고 있는 그 자유로움 또 경쾌함 그러니까 고대부터 새는 어떤 그 신비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.
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, 하늘도 날르고. 저 같은 입장에서 그 새가 갖고 있는 매력은, 그런 상징성도 있지만 조형미도 굉장히 훌륭해서 그림 그리는데 즐거움을 주는 어떤 그 소재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보면 우리 모든 대중가요든 아니면 문학이든 어디에도 새가 많이 등장하죠.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그 생명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나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아지도 그리고 고양이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는데 집중적으로 그 새를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할수록 묘미가 있었던 상징물이었어요. 근데 최근 들어서 장자 나비 호접몽이라는 그걸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난 뒤에 뭔가 이게 깬다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데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. 그래서 나비를 한번 이번에 그려보게 됐죠. 근데 그 나비가 갖고 있는 그 조형성도 상징성 못지않게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줬죠. 사실 이번에 나비와의 어떤 관계, 또 새와의 관계, 이런 거는 앞으로도 확장돼서 이제 어떤 거하고 또 이렇게 등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당분간 나비 그림을 좀 많이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. 기존에 했던 작업에 대한 어떤 그런 익숙한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저 나름대로 깨보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에서 다양한 시도와 실험적인 작업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타이틀을 깨트린 8호 했습니다. 사실 그 단어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검도를 하면서 일본 선불교에서 쓰는 그 용어 중에 일본 검도에서 그걸 받아서 썼던 어떤 수파리에서 지킨 거를 어느 순간에서는 깨트리고 깨트려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배움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미술에도 당연히 또 그런 게 일리가 있는 얘기고,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조조 씨의 작품의 변화 중에서 색채라든지 질감에 대한 그런 기존에 했던 방식을 좀 많이 벗어버리고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유희 같은 느낌, 놀이 같은 그런 느낌의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손으로다가 낙서하듯이 했던 그 쾌감 같은 게 아마 이번 전시할 때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. 저마다 해석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갖췄던 주제도 어떤 분한테는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. 편안하게 보시고 느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의 얘기가 사족이 될 수도 있겠죠. 관람객께서는 자유롭게 보시고 느낀 대로 느끼시는 게 더 행복한 게 아닌가, 즐거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